안녕하세요.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여행, 김사카 편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진안화에서 평양 낭민로 고발시랑 기생과의 10배틀까지 정말 화끈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분위기예요. 맞아요. 오늘은 김삿갓의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볼 거예요. 날카로운 풍자가도 재치 넘치는 시인도 아닌 그냥 아들로서의 김병현.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놓인 아주 긴 침묵 이야기예요. 침묵이요? 만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잖아요. 왜 그 선택을 했는지, 그 마음이 어떤 시로 남았는지. 오늘 그걸 들여다볼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디 계셨어요? 어머니 한평이 씨가 두 아들을 데리고 강원도 영월로 숨어 들어간 게 그가 10살 무렵이었어요. 조부 김익순의 항복으로 패족이 된 뒤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 이름도 없는 산골 마을에 숨어든 거죠. 그럼 어머니의 본거지가 영월이었던 거네요. 네. 그런데 김삿갓은 20세 무렵에 방랑을 시작한 뒤로 그 어머니가 계신 마을 근처를 수도 없이 지나쳤어요. 그런데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해가 안 돼요. 아들이 왔는데 왜 어머니한테 안 들러요? 김삿갓이 방랑을 시작한 이유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자기 손으로 조부 김익순을 탄핵했어요. 과거에서 장원급제한 그 시로요. 조상을 욕되게 한 죄인이라는 자책이 그를 방랑길로 내몬 거잖아요. 그 자책감이요. 그 죄책감 때문에 하늘을 볼 수 없는 죄인이라며 항상 삿갓을 쓰고 다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 앞에는 더더욱 얼굴을 들 수 없었던 거죠. 자신이 조부를 천하의 욕보였으니까요. 아, 어머니 앞에 서는 게 가장 무서운 일이었겠네요. 게다가 어머니 한평이 씨는 아들들이 패족으로 멸시받는 게 싫어서 영월까지 숨어 들어온 분이에요. 그 어머니 앞에 거지 방랑객이 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차마 못했을 거예요. 자기를 숨기고 싶었던 거죠. 초라해진 자신을. 그리고 또 하나. 만약 찾아가면 어머니가 붙잡을 거잖아요. 집에 있으라고. 그런데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집에 있을 수 없다는 걸. 집에 머무는 순간 자신이 왜 방랑해야 하는지가 흔들리니까요. 그래서 아예 안 만난 거군요. 만나면 더 힘들까 봐. 그게 김삿갓 방랑의 비극이에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 집이 너무 그리워서 집 근처까지 갔다가 돌아서는 사람. 오늘은 그 감정을 담은 시 두 편을 함께 볼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시가 서로를 어떻게 반박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두 편이요? 기대되는데요? 첫 번째부터요. 첫 번째 시는 좀 특이한 방식으로 쓰인 시예요. 한자의 뜻, 그러니까 훈을 빌려서 전혀 다른 말을 만들어내는 기법이에요. 제목이 따로 없어서 첫 글자를 따서 죽죽시라고 불러요. 한번 낭송해 볼게요. 차죽, 피죽, 화거죽, 풍타지죽, 랑타죽, 반반죽죽, 생차죽, 시시비비, 부피죽, 빈객접대, 가세죽, 시정매매, 세월죽, 만사부려, 오심죽, 연년연세, 과연죽. 번역하면 이대로 저대로 되어가는 대로, 바람치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밥이면 밥, 죽이면 죽, 이대로 살고,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르고 저대로 맡기자. 손님 접대는 집안 형세대로, 시장에서 사고 팔기는 세월대로, 만사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낫지. 그렇고 그런 세상, 그런 대로 지나가자. 잠깐, 이게 다 죽자로 끝나는 거예요? 정확히 보셨어요. 한자 죽, 대나무 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자를 그 뜻으로 읽어요. 차는 이라는 뜻, 피는 절하는 뜻, 죽은
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차죽은 이대로, 피죽은 저대로가 되는 거죠. 아, 한자를 소리로 읽는 게 아니라 뜻으로 읽는 거군요. 그거예요. 이걸 언문풍월이라고 해요. 우리말 소리와 한자 뜻을 엮은 창작 방식이죠. 파자, 이중독법, 운자법과는 또 달라요. 이번엔 한자를 읽는 게 아니라 한자의 의미만 가져다 쓰는 거니까요.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이 시를 읽을 수 없겠네요. 반대예요. 한자를 소리로만 아는 사람도 못 읽어요. 뜻을 알아야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뜻을 알면 너무 재밌거든요. 이게 김사까 씨의 매력이에요. 아는 만큼 더 웃기고 아는 만큼 더 가슴에 와닿는. 이 시의 분위기가 참 초연해요. 이대로 저대로 되는 대로 뭔가 아무것도 안 신경 쓰는 사람 같아요. 맞아요. 겉으로는 그래 보이죠. 그런데 이 시가 어느 시기에 지어졌는지 생각해보면 완전히 달리 읽혀요. 방랑 초기, 집을 떠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이에요. 집도 그립고 어머니도 그립고 아내와 아이들도 그립고. 그런데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쓴 시예요. 억지로 체념하는 거네요. 울고 싶은데 웃는 척하는. 바로 그거예요. 만사 부려 오심족. 만사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낫다. 이 말에 담긴 게 자유의지가 아니라 차라리 마음을 비우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도 그러지 말자. 그냥 가는 대로 가자. 스스로를 달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에서 죽죽 소리가 날 때마다 뭔가 억울하게 들리는 거예요. 억울하게요? 이대로 저대로 되는 대로 할 수 없잖아. 할 수 없잖아. 할 수 없잖아. 그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죽 시가 재밌는 시이면서 동시에 슬픈 시예요. 두 번째 시는요? 두 번째 시는 자탄이에요. 스스로를 탄식한다는 뜻이죠. 죽죽 시가 체념의 시였다면 이건 체념이 무너지는 시예요. 한번 낭송해 볼게요. 차호 천지간 남아 지하 평생자 유수 평수 삼천리 랑적 금서 40년 허사 청운 날력치 비원 백발 유공도 불비 경파 환양몽 기좌 상경 월조성 남지. 번역하면 슬프다 천지간의 사내들이여 내 평생을 알아줄 자가 누가 있으랴. 부평초 물결 따라 삼천리 자취가 어지럽고 검은고와 책으로 보낸 40년도 모두 헛것이네. 높은 벼슬은 힘으로 되지 않아 바라지도 않았고 흰머리야 세월의 이치이니 슬퍼하지 않으리. 그런데 고향 가던 꿈 놀라 깨어 앉으니 삼경 깊은 밤에 남쪽 새만 남쪽 가지에서 우네. 이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죽죽 씨는 달관한 척이라도 했는데 자탄은 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에요. 마지막 두 구절을 보세요. 경파 환양몽 기좌 고향 가던 꿈 놀라 깨어 앉으니. 꿈에서 고향에 갔다가 깨어난 거잖아요. 맞아요. 낮에는 이대로 살자. 되는 대로 살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아도 잠들면 꿈은 고향으로 가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꿈에서 돌아오면 현실이 더 차갑게 느껴지는 거죠. 경파라는 게 놀라 깨다. 그 뜻이에요? 네. 꿈에서 막 집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파, 놀라 깨다. 그리고 깨어나서 앉아 있으면 삼경 깊은 밤이에요.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그 깜깜한 밤에 들려오는 소리가 삼경 월조성 남지. 남쪽 새의 울음소리예요. 남쪽 새요? 월조라는 새가 있어요. 남쪽 지방의 새인데 아무리 먼 북쪽으로 날아가도 고향 방향인 남쪽 가지에만 앉는다는 새예요.
김삿갓이 이 새를 빌려온 거예요. 나도 저 새처럼 어디를 떠돌아도 고향이 그립다고. 가슴이 너무 아프다. 이 구절이 가장 슬픈 것 같아요. 이 시에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앞에서는 아주 의연해요. 벼슬 못한 것도 괜찮고 백발이 되는 것도 슬프지 않다. 근데 마지막에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꿈에서 고향 가다 깨어나고 새벽에 혼자 앉아 새소리 듣는 그 한 줄에 모든 감정이 다 담긴 거예요. 죽죽 씨랑 자탄이 완전히 반대 방향을 향하는 것 같아요. 정확한 관찰이에요. 죽죽 씨는 낮의 김삿갓이에요. 이대로 살자. 가는 대로 가자. 자탄은 밤의 김삿갓이에요. 꿈속에서 고향에 가고 깨어나 혼자 앉아있는. 낮에는 달관한 척하지만 밤이 되면 무너지는 그 사람. 이 두 시가 한 사람 안에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죽 씨만 보면 오해하는 거네요. 이 사람이 정말 초연한 줄 알고. 맞아요. 자탄을 봐야 죽죽 씨가 완성돼요. 달관이 아니라 다짐이었다는 걸 자탄이 증명해 주는 거니까요. 그럼 실제로 어머니 마을에 가봤던 적은 있어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바로 그 영월 마을 어귀까지 여러 차례 왔다고 해요. 그런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마을 어귀에 멈춰서 지나가는 마을 사람을 붙잡고 어머니 안부만 묻고 그냥 돌아섰다고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네, 발길만 돌렸어요. 무사하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그 뒷모습이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그럼 어머니는요? 아들이 왔다 갔다는 걸 알았을까요? 알았을 수도 있어요. 작은 마을이니까 마을 사람이 전해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머니도 나오지 않았어요. 왜요? 나오면 되잖아요. 어머니도 알았을 거예요. 나가면 아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걸. 만나는 순간 붙잡게 되고, 그러면 아들이 더 괴로워지는 걸. 그래서 서로 알면서 서로 모른 척한 거예요. 그게 더 슬프다. 그 침묵이 이 화의 제목이에요. 들르지 못한 게 아니라 들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한평희 씨는 방랑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거든요. 결국 그 마을 어귀가 아들이 어머니 가장 가까이 간 마지막 자리였던 거예요. 방랑 중에 소식을 들었겠네요. 그랬겠죠. 어딘가 낯선 고을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탄의 첫 줄, 내 평생을 알아줄 자가 누가 있으랴. 그 탄식이 더 깊어졌겠죠.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그 한 사람만큼은 알아줬을 텐데. 집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하나 줄어든 거네요. 오늘은 진짜 많이 슬펐어요. 김삿갓이 이렇게 슬픈 사람인지 몰랐어요. 풍자와 해약 뒤에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20대 초반에 집을 떠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뵙지 못한 아들. 낮에는 이대로 살자 다짐하고 밤에는 고향 꿈꾸다 깨어나는 그 사람. 그 그리움이 고발시가 되고 파자가 되고 오늘의 언문풍월이 된 거예요. 죽죽 씨만 봤을 때는 그냥 웃긴 시인 줄 알았는데 자탄이랑 같이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읽히네요. 그게 김삿갓 시를 읽는 방법이에요. 한 편만 보면 반만 보는 거예요. 풍자와 그리움, 해악과 슬픔을 함께 봐야 비로소 보이는 시인이거든요. 다음 화는요? 다음 화에선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어머니를 보내고 난 뒤에 김삿갓. 그가 스스로 조부를 탄핵한 그 자리, 그 과거 시험장을 상상하며 술에 잔뜩 취한 채로 낭독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쩌면 시리즈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건 꼭 봐야겠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화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다음 화에서 만나요.